네, 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2단원 우리말의 아홉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는 126쪽을 펴놓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들 휴대폰 사용할 때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어플의 위치를 조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휴대폰 배경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두 가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사진은요,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배경화면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배경화면을 꾸민 그런 사진입니다. 먼저 왼쪽에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한 것 같나요? 보면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검정색, 파란색 등등 아이콘의 색깔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은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팅, SNS, 은행, 학교 업무, 카메라 등등 이렇게 기능별로 묶어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플을요, 쭉 늘어놓기보다는 색깔이나 또는 기능에 따라서 묶어서 정리하면 보기도 좋고 깔끔하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품사입니다. 품사가 무엇이냐? 들어본 학생들이 있나요?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무엇인가는 뭘까요? 무엇을 분류한 것일까?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의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의자, 책상, 창문, 컴퓨터. 지금 선생님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나 많습니다. 자, 근데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자, 단어는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것과 비슷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단어는 분리, 즉 따로 떨어져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립적,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 바로 품사라는 겁니다. 품사의 개념 일단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같이 볼까요?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형태입니다. 형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기능입니다. 기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의미입니다. 의미. 이렇게 우리말의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와 기능과 의미 이 세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 기능, 의미라는 말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품사의 분류 기준인 형태, 기능, 의미의 각각의 개념과 그 하위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형태입니다. 형태는요, 무엇이냐? 문장에서 사용될 때, 뭐지?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태가 변하는가 아니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가. 자, 여기에 4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서로 글씨체가 다르죠? 글자는 같은데 글씨체가 다릅니다. 자, 근데 이 다른 글씨체가 위에서 말한 형태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글씨체의 차이가 형태의 변화 유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태가 변한다라는 것, 아니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선생님이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의 문장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제 바다를 땡땡땡 뭐가 들어가겠죠? 그녀를 보면 땡땡땡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나는 친구를 땡땡땡 친구는 나를 땡땡땡 못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들어갈 말은 많겠지만 위에 있는 보다를 사용해서 넣어보자면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는 보면 어제라는 과거형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바다를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어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제 바다를 어떻게 했다? 보았다 라는 과거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다에 at이라는 과거형 표현이 같이 사용된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를 보면 어떨수록 네, 볼수록 그녀를 보면 볼수록 참 예쁜 것 같아 이런 말 쓰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친구를 어떻게 했지만 봤지만 친구는 나를 어떻게 했다? 보지 못했다. 친구는 나를 봤지만 친구는 아니죠. 나는 친구를 봤지만 친구는 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본 형태는 보다인데 문장에서 실제로 사용됐을 때는 보았다, 볼수록, 봤지만, 보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형태가 변하는 단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보다는요. 위에 있는 보다는 네,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기본형은 이제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밑에 있는 나머지 4개의 빨간 글자는 활용형이라고 합니다. 활용형. 발음하기 좀 어렵죠? 활용형이라고 하는데 기본형과 활용형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단어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변어입니다. 가변어. 변하는 게 가능하다. 형태가 변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아까 앞에서 봤던 보다가 이에 해당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불변어가 있습니다. 불변어.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다변어에는 보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불변어에는 아까 앞에서 봤던 나무 같은 것들이 불변어입니다.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더라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분류 기준은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이 무엇이냐면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장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단어가. 즉,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 역할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기능이라는 분류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자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명칭만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요, 네, 체언입니다. 체언. 두 번째가 용언입니다. 용언. 세 번째는 수식언. 네 번째가 관계언. 마지막으로 5번째가 네, 독립언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체언은 문장에서 어떤 몸통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용어는 쉽게 얘기하자면 가변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 다르지만 일단은 용어이 가변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수식어는요. 수식이 뭐야? 수식이. 수식은 어떤 것을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것. 이 꾸며주는 말들을 수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계어는요.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것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다른 단어와 다른 단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어는요. 독립 혼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엮이는 것이 없이 혼자서 사용되는 게 독립언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분류 기준입니다. 마지막 분류 기준은 의미입니다. 의미. 단어를 의미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일단은 의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미란 무엇이냐?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무엇이? 단어가.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라는 건요, 그 단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덩어리, 그 단어들의 덩어리의 의미를 의미하는 건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네,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의미를 기준으로 단어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명사가 있고요. 대명사가 있고 수사가 있습니다. 요게 한 묶음이고 두 번째로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한 묶음이고 다음이 관형사와 부사 요게 한 묶음 조사가 있고 감탄사가 있고 조사와 감탄사는 각각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총 몇 개? 9개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개의 품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보면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체언에 속합니다. 체언 어디서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어? 네, 바로 직전에 했죠.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네, 그 분류되는 하위 갈래 중에 하나가 체언이었죠. 두 번째, 동사와 형용사는요. 용언입니다. 용언. 용언 안에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형사와 부사는 네, 어떤 다른 말을 꾸며주는 수식언에 해당하고요. 조사는 네,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그래서 관계언에 속하고요. 마지막으로 감탄사는 그렇죠. 독립언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명칭만 일단 눈에 익히고 다음 시간부터 체언부터 감탄사까지, 가변어부터 감탄사까지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잘 네, 보도록 합시다. 한 번 놓치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네,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EBS 영상도 같이 보면서 잘 익혀 놓도록 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품사의 개념과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 그리고 각각의 분류 기준의 하위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문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품사는 땡땡땡이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형태와 땡땡땡과 땡땡땡이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품사를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땡땡땡과 땡땡땡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말의 아홉 품사에는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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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와 감탄사가 있다 해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품사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문제의 답을 어디 올리느냐?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교수학습 도움센터 1학년 국어 제목은요, 학년 반 번호 그리고 우리말의 아홉 품사 1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네 개의 문제의 답을 올리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시간이 되기 전까지 올리면 좋고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 전에는 꼭 올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품사의 분류 기준 그리고 그 하위 갈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